좌파들은 책을 써도 뭐 수만 권 쉽게 팔아요. 영화를 찍으면은 뭐 500만 원 쉽게 넘고 1000만에서 돈도 벌어. 그렇죠? 우리 자유우파는 우선 영화를 제작할 돈을 못 모아. 제가 어렵게 책을 써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팔아줘도 10,000권이 간신이에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국민들한테 전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최소한 수십억 드는 제작비, 강도짓해서 좌파들은 강도짓까지 해서 혁명운동 했어요. 옛날에 난민전 해송대 같이. 우리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에 맞춰서 다큐멘터리나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건국전쟁, 뭐 목련이 필 때면 뭐 이런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그냥 10만 목표로 해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자유파의 그냥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러 번 말씀 나왔지만 우리 자유파가 진짜 돈이 없어 그러냐, 좌파보다 가난해서 그러냐? 아니라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주인이 우리인데, 그러면 뭔가 생각을 좀 우리가 스스로 정말 깊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현장에서 깊이 돌아봐야 돼. 네,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보는 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유우파 진영의 대한민국을 정말 전통적으로 지켜오신 분들은 근면성실합니다. 맞죠? 근면성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집에 갖다 주면 애들 공부 열심히 하겠지 했는데 애들 가서 정교조 교사 만납니다. 예?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라가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좋은데 내가 만들어낸 이 부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자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100년 이상 사시진 않잖아요. 돈 싸가지고 뭐 천국 가져갈 겁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때울 사람은 몸으로 때우고 말을 할 사람은 말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다큐멘터리 몇 편을 어렵게 만들어냈어요. 그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던 분이 한 분 지금 조금 전에 와 계세요. 잠깐 단상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익선 앵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익선입니다. 네. YTN 라디오에서 좌파랑 싸우고 지금 막 들어온 것 같아요. 저 4년 만에 방송 복귀했는데, 네, 뭐 잘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네. 예, YTN 라디오 3시부터 1시 15분부터 3시까지 하는 이슈 앤 피플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1시 네. 20분부터 네. 3시까지. 네. 난 3시부터 하는 줄 알았어. 자, 다큐멘터리 최근에 제작에 참여했다고 내가 들어서 잠깐 모셨어요. 그 얘기 끝에. 그 우종창 기자께서 광화문에 집회를 했던 우리 광화문 세력,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의 그 광화문 촬영본들이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찍히기도 하고 전체의 집회 모습이나 또 투쟁하는 모습이나 그 울부짖는 모습이나 한탄하는 모습이나 구석에서 쭈그리고 뭔가를 드시는 모습이나 그 광화문의 역사를 담은 그 필름들을 이거를 그냥 놔둬선 안 되겠다 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는데 우종창 기자분이 혼자서 다 하고 계세요. 그거를 편집도 하고 원고도 쓰고, 예, 어디 그 사무실 이런 스튜디오도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뭐 음원 제작비 무슨 이런 걸 내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아서 하고 있는 와중에 다큐멘터리는 나레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혹시 목소리를 좀 할 수 있냐? 당연히 제가 해드리겠다 해서 그 나레이션을 했거든요. 거의 완성된 상태고 개봉이 언제인지는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목. 제목은 제가 아직 몰라요. 박근혜 그때 광화문에 뭔가로 지으실 텐데 제목을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요. 나레이션도 연기잖아요. 연기라기보다는 네, 목소리 연기. 예, 그렇습니다. 자, 네. 출연료 얼마 받았어요? 출연료요. 네,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제 통장에 1원이 찍혀 있습니다. 네. 이제 방송 진행자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해도 좌파들이 시비 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출연료 받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연료를 1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좌로 받아야 증거가 되거든. 맞습니다. 예. 실제로 작업해 보니까 우리 자유파가 참 척박하죠. 네, 강남역 근처에 굉장히 허름한 녹음실이었고요. 전 녹음실을 많이 다녀봐서 그 콘솔이라든가 이 장비를 보면은 그레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좀 그 상태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고 그 곳을 지키는 분들조차도 굉장히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인맥을 통해서 그 스튜디오를 잠시 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고도 우종찬 기자 직접 다 썼고요. 다 모든 걸 혼자 1인 체제로 그걸 하니까 더디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나중에 개봉하게 되면 응원해 주십시오. 네. 네. 나오신 김에 네. 라디오 진행자라서 제가 사실은 좀 걱정이 되네요. 오늘 고성구 TV 토크쇼에 나온 걸로 내일 모레쯤 잘릴까봐. 예, 뭐 그러나 그건 뭐 복불복이지 뭐. 예. 예, 탄핵 저지 국민전선 네. 예, 토크쇼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시고. 좀 마음이 묵직합니다. 예. 김어준이라는 사람 그쪽의 좌파의 유튜브를 제가 지피지기 해야 되니까 정말 보기 싫었지만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실시간 시청자가 15만인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유튜브의 영토는 우리 자유우파가 장악하고 있고 군림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각조각 하지만 각각의 작은 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우파 유튜버들 또 우파의 전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는 뭘 도울 수 있을까? 저는 이 몸부림, 이 몸짓, 탄핵 저지 국민 전선, 이 작은 몸짓들이 우리 자유우파 또 멀게는 아직 판단을 잘 못하는 중도 국민들에게 가 닿을 거라고 믿고 싶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인데요. 이런 우리의 몸짓에 많은 분들이 격려,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이기선 앵커님 보니까 이 말씀을 꼭 하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기선 앵커님이 방금 여기 와서 한 말 중에 국민의 상식이나 보편적 시각에서 어긋나는 말 한 게 있나요,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막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게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나요? 근데 우리가 이기선 앵커님 YTN 잘릴까 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로 누군가 불이익을 주려고 하면 저부터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여러분이 함께 쳐들어가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 TV 데뷔를 해서 5년 내내 방송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때 KBS와 MBC와 SBS 라디오 TV 진행을 누가 했느냐? 김어준이하고 김용민이하고 주진우가 했습니다. 낙검수에서
온갖 성희롱적 발언과 저열한 농담과 가짜뉴스로 나라 망치게 만든 사람들이 KBS와 SBS 라디오, TV 진행을 버젓이 다 해먹고도 지탄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보수 우파는 정권을 잡아도 너무 위축돼 있고 눈치 보고 뭐 하나 못하고 꼼짝달싹 못해서 우리가 묶은 이 한계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비하면 좌파들은 한번 잡았다 하면 눈치 안 보고 물불 안 가리고 방송부터 자기 세상으로 싹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야당인데도 투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우리 존경하는 앵커님 보고 하니까 본의 아니게 흥분을 해버렸는데, 제가 이 방송 환경에 불만이 진짜 많거든요. 야당일 때 5년 방송했는데 여당 되고 2년 반 지났는데 방송 환경이 그때보다 좋아졌느냐? 조금 나아졌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보수 우파분들이 KBS 고성국의 정격시사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분 응원 댓글 많이 달아줘야 되고, YTN 이익선의 이슈 앤 피플 1시에 들어가서 유튜브 응원 댓글 달아줘야 돼요. 좌파 애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움직여서 좀 정권을 잡았으면 잡은 게 느껴지게끔 방송과 문화예술계를 같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제가 두 분만 객석에서 깜짝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용기 장군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전두환 대통령 3주기 추모 문화재 촬영 현장 취재 갔던 거 영상 보셨죠? 저더러 그 현장에 가서 취재 안 하면 죽이겠다고 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미고 고문단의 부회장 맡고 계신데요. 육군 소장 출신이시고, 그리고 제가 만나뵌 여러 선배님들 중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자유파의 이 종북주사파와의 투쟁에 있어서 자유파의 전략을 고민하고 전술을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혀 예정이 없이 제가 모셨는데요. 탄핵 저지 국민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토크쇼입니다.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용기입니다. 제가 고성국 박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토크쇼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는 용기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제가 고성국 박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 시사 토크에 참석하고 있는 많은 논평하시는 분들이나 정치인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고성국 박사님 외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고 혼란한 이 근본적인 원인을 고 박사님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야당의 이재명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80년 전 김일성과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훌륭하십니다마는 통일 전선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 박사님은 제가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통일 전선 전략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통일 전선 전략이 무엇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80년 전에 공산주의가 창출이 되고 대한민국 남침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박은영과 스탈린과 김일성이가
출발한 기본 전략이 통일 전선 전략입니다. 2대1의 싸움입니다. 북한군이 남한에 있는 군대와 대한민국 군대와 싸우는데 북한군과 플러스 원 이 남한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무장 폭동 세력들, 박은영이가 키워놨던 좌파 세력들과 2대1로 싸운다 하는 게 기본적인 통일전선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싸움을 이재명이 하고 싸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특히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분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과연 저분들이 대한민국의 우파를 대표하시는 정치인들이신지 또 우파를 대변하는 정당인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 박사님은 정확하게 그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성국 박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히 누가 적인지 누구와 싸우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서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토크쇼 이왕 시작한 거 서울에서 끝나지 말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싸워야 될 대상과 방향을 잘 이해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상대방을 공격해 들어갈 때 그 전에 늘 뒷마당을 먼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북주사파와 전면전을 지금 80년째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늘 뒷마당에서 시끌시끌했어요. 그게 이제 통일전선 전술이 먹혀간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년 전에는 그 우리 편인 줄 알았던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 배신자들 때문에 이제 우리 대통령을 잃었어요. 그 지금은 한동훈 일당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으면 두들겨 팼을 텐데 지금 팰 수도 없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뒷마당을 시끄럽게 하면 뒤가 구려서 앞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쟁이든 정치적 투쟁이든 사회적 현상이든 아니면 집안 간의 싸움이든. 근데 이게 뒷마당이 이 모양이니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처단해 주십시오. 이게 말로 대화로 뭐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죠. 예. 말이 말로 끝나죠. 말은. 예. 오늘 유난히 양복이 아주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 양복 때문에 제가 잠깐 모셨어요. 우리 종로신사 이철구 고문이 이게 특별히 우리 부회장님을 위해서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오, 이철구 고문님께서 오늘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하면서 제가 이거 일주일 전에 마쳤습니다. 예. 이거 이 양복 기지가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하지 마세요. 안 되죠. 너무 비싼 거라서.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맞춰 입고 오면서 그 이철구 고모님께서 이 옷을 입고 나가서 좀 자랑 좀 해주시라고 해서 제가 입고 왔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예, 박수로요.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분 다 이 국민의힘과 뭐 악연도 있고 또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누구를 지목해서 말씀을 먼저 듣기는 좀 그렇고, 먼저 하실 분 먼저 일어나서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동훈 일당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건지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영국에 가면 노동당에 대응하는 정당이 보수당입니다. 그렇죠. 미국 가면은 민주당에 대응하는 정당이 공화당입니다. 그러면 정당이라는 것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 결사체거든요.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당이 뭐 모여서 동창회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 결사체인데 그러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헤매고 있어요. 특히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그러면 정치 이데올로기는 뭐지?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나 우리 도태호 변호사님을 지역구 주민들이 좋다고 뽑아줬는데 공천을 잘랐던 그 세력이 지향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 자들이. 이게 자유우파 정당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의심되시죠? 뭔가 이상한 놈들이야. 맞죠? 요런 자들이 국민의힘 안에 소위 말해서 자유우파 정당 플랫폼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만들어 온 자유우파 정당 플랫폼이 좋거든요, 이거. 예? 특히 경상도 쪽 가면 좋거든. 꼽으면 되거든. 이게 꿀단지 빨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스물스물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자들이 최고 지도부를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우파 정당 맞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유사정당이 돼요. 유사정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단 정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아주 딜레마이고 고민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에서 소위 말해서 투쟁이 벌어져야 돼요. 이거는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백날 이야기도 안 됩니다. 안에 들어가서 투쟁을 해서 개박살을 내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문제는 못 들어오게 하잖아.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나서서 특히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나서서 뚫어야 된다. 그리고 자유우파 정당이 힘이 세지기를 원치 않는 대표적으로 종북주사파 계열들이 여기 또 침투시키거든. 저는 전향이란 말을 잘 안 믿습니다. 20대에 저 이상한 생각 가졌던 사람들 전향한 저 잘 안 믿겨요. 김문수 정도 되면 믿겠다. 그래서 지금 이 자유우파 정당의 위기이자 딜레마는 바로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걸 뚫고 돌파하려는 세력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어서 아주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원영석 변호사가 받겠습니다. 제가 그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 출마하면서 정치권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의 이름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출마하자마자 한 6개월 만에 미르재단, K재단부터 해서 탄핵 정국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상황들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정말 윤석열 정부가 세워지기 그때까지 단 하루도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을 제대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정권을 찾아올까?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잠을 든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가끔씩 그런 생각 안 하고 잠을 좀 들었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는 제2의 창당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수파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당 국민의힘을 이끌어야 됩니다. 지금 그 당원 게시판 사태가 터졌습니다. 아마 그 전에 당대표 일가가 이런 의심조차 받는다면 최소한 그 당대표는 진상을 소상하게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했을 사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확인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 자기 배우자, 자기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확인도 안 하고 뭉개고 가는 이런 행태가 저는 이거야말로 보수우파의 행태가
행동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동안 사실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라든지 그 사람들이 보수 우파였습니까? 맞습니까? 이제 우리 당원들도 우리 지지자들도 무엇이 맞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7월입니다. 전당대회 때. 그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됐지만 저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통 이제 선거가 끝나면 좋은 덕담 합니다. 이게 잘 됐으니 축하한다. 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득담을 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우려하던 건 언제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도 한동훈 대표가 되면 반드시 어떤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동지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니라고. 정말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가 그분들을 우리 지지자들을 단순히 표를 주시는 뭐 일종의 고객 아니면 표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지라는 것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결과는 났고 정말 제 말이 틀렸는지 저도 제 말이 틀리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페이스북의 말을 끝맺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몇 달 가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이 이거는 사실 하나의 그 분출구고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가치 정립, 좌표 정립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우리 고성국 TV, 고성국 박사님 같이 여기 계신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힘을 합쳐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서 있죠. 국민의힘 그 자유우파 아까 말씀하신 정당 플랫폼입니다. 가장 크고 대표적인 역사적인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우리 그렇다고 여러 신생 이런 자유우파 정당들을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고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실은 종중 그 공산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세력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또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아주 뭐 경기를 하면서 그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 대치 국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목소리 높이고 톤 높여서 말하면은 바로 무슨 프레임이 딱지가 딱 돌아옵니까? 너는 뭐라 그러죠? 너는 극우, 그죠? 너는 극우, 딱 이렇게. 그래서 극우 때문에 선거를 망쳐, 극우 때문에 표가 안 돼, 극우 때문에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어, 극우 때문에 청년이 떠나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결국 그건 누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까? 종북 주사파 그리고 우리나라의 체제를 엎어보려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 자기 자신은 그만큼 종북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한패거리죠. 결국 해체됐던 통진당 사람들 또 살려주고 있는 민주당이 한패거리가 아니면은 그걸 뭘 한패거리를 말합니까? 그런데 그 한패거리보다 굉장히 위험한 한패거리가 그 사람들이 가장 싫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극우라고 딱지 붙여서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드러내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쪽 사람들 말을 듣고 여기서
자기들의 핵심에 해당되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열렬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뽑아내버리는 쪽에 가담해버리면은 저만큼 한 패는 아닐지라도 그럼 반패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한 패나 반패나 50보 100보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를 심각한 위험 국면으로 갈수록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짜 자기들의 순금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결코 그군이 온갖 폄하되는 말이 아니라 세계 문명을 빛내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빛내왔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시킬 진짜 빛나는 이념을 대변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그리고 확장을 거기서부터 미래 비전 제시하고 청년들 진짜 구체적인 정책 제시하고 그 다음에 확장이 있겠죠. 여러분 그 길로 우리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태우 변호사 복당은 했어요? 복당 지금 제가 복당 신청서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직 계속 쫓겨난 상태군요. 자, 계속 쫓겨난 상태죠? 네, 저는 한동훈이 대표인 당에는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고요. 당원 게시판 사태, 한가족 드루킹 사건을 언론과 방송에 공론화시키면서 그러나 그래서 친한계나 한핵관들이 방송 나와서 장해차는 당원도 아니면서 하는데 그 당을 여당 만든 게 나야 이 자식들아라고 제가 한번 그 어려웠던 대선 때 누군지도 모르고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동훈 줄잡고 당에서 대변인이다 뭐다 하면서 이 당 저 당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을 탄핵이라는 엄혹한 정치적 사건 이후 5년 만에 여당 만든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당을 여당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에 의해서 뭐 변방으로 밀려서 찬밥 신세이지만 저는 결국 정치도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허구 헛날 자기 넥타이 사주고 불고기 재워주던 형수님 김건희 여사 가지고 들들 볶던 한동훈이 이제는 자기 배우자 진은정이 주도한 가족 여론 조작으로 쩔쩔매는 걸 보니까 아 이것도 업보구나. 그래서 물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 정도 증거가 다 드러났고 한동훈이 아니라고 말도 못하는데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뭔가 확 바뀌면 좋겠다는 마음도 제가 이해합니다만 한동훈이 보통 내기가 아니고 보통 법꾸라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본 사람 중에 권력욕이 가장 강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최후까지 버티면서 압수수색 안 나올 거야. 난 끝까지 뭉개고 간다는 것일 텐데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하나도 용기를 내고 특히나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이 목소리 내주기 시작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걸 그냥 마냥 뭉개고 갈 수는 없다. 우리 생각보다는 긴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가족들의 여론 조작과 뒤에서 음흉하게 대통령 부부와 동료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음해한 사건으로 한동훈은 그 업보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한동훈이 같은 사람 본 적 없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럼 이재명이 같은 자는 본 적 있어요?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이 보면 어때요? 근데 저는 두 사람이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해요. 당을 내 사람들을 꼽아가지고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이재명을 보고 한동훈이 배우고 있는 것 같고요. 개딸 똑같은 한딸 팬덤으로 같은 당의 정치인들을 개딸들은 수박이라고 욕하고 한딸들은 친윤이라고 욕하면서 막 악플 테러하고 특히 어제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정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국회의원실에 전화하고 국회의원들 압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김민전 의원실에 격려 전화하고 김민전 의원에게 힘내라고 지지한다고 문자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진짜로.
뭐 이재명의 한동훈이 같이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한 말씀씩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곧 김민전 의원님 만나는 약속이거든요. 우리 청년 변호사 아카데미라고 지금 이제 7시부터 광화문역 그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되는데 첫 강사가 그 김민전 의원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정말 오실 텐데 여러분 제가 박수 얼마나 크게 쳤는지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격려 박수 쳐주시겠어요? 네, 제가 꼭 담아서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 꼭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머릿속에 계속 준비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든 건 학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학교를 만들었고 그리고 때 되면 학교 가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리고 때 되면 그 하교하고 그것을 또 매일 다녀서 개교하고 그런 과정 루틴한 과정들이 반복될 때 정말 그것이 제조업의 밑뿌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 뭐 고성국 TV도 좋고 아니면 다른 어떤 유튜브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학교를 간다는 마음으로 계속 배우고 익히고 근면하게 이 과정들을 거쳐간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곳까지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대적 공존자들이란 말이 있거든요. 스탈린이 필요한 사람은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필요한 사람은 스탈린이었어요. 이재명과 한동훈을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이 만약에 대선 후보로 못 나오면 한동훈 인기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적대적 공존자들이, 적대적 공범자들이 사라지게 되면 서로가 필요가 없게 돼요. 이 말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전체주의 세력이 바로하기 시작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적대적 공범자들이 누군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자들은 서로를 잘 활용해요. 그러면서 서로의 몸집을 키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권력을 나눠 가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들 자리 찾는데 여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 공범자들의 이 야합의 끈을 끊어버립시다, 여러분. 예. 이 밖에서 소리치고 공격하는 거는 뭐 좀 쉽습니다.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참 힘들죠. 지금 저 국민의힘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 잠깐 모시겠습니다. 중앙당이 있고 중앙당 밑에 17개 시도당이 있어요. 시도당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시당, 경기도당 하는 식으로 그중에 세종시당이 있습니다. 그 세종시당위원장 이준배 위원장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준배입니다. 요새 곧 잘릴 거라는 소문이 많던데. 원래 그런 운명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세종시가 완전히 야시거든요. 민주당 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그러나 제 공천 뺏어가려고 무던히 애는 썼는데 잘 견뎌서 총선에 나서긴 했는데 뭐 누구도 돕지 않고 제가 민주당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은 있었는데 국민의힘을 못 이겼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낙선을 하게 됐고요. 여기 있는 우리 동지들 함께 2.3회라고 하는 정치 모임을 만들어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많은 얘기들 해주셨는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님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여기 서 있지 않습니다. 벌써 용산에 가 있고 또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대표해 갖고 공천받아서 지금 원내에 들어가 있을 사람들이죠. 그만큼 이렇게 어쩌면은 그분들을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면서 이렇게 애쓰는 우리 자유우파의 진정한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바깥으로까지 나와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들이라는 걸
우리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좌파 100년을 위한 그들의 음모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저희 당원 교육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무현 죽음 이후에 노무현의 죽음하고 바꾼 게 하나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를 민주당의 주축 세력으로 만드는 거죠. 그 세력들이 10년의 시간을 거쳐서 정권을 교체합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세월호를 앞세워서, 추모의 시기를 앞세워서 촛불 집회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그게 그들의 1단계였습니다. 2단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경제 교체, 3단계는 사람 교체, 4단계는 역사 교체입니다. 이 세 가지 교체를 앞서 이분들이 다 얘기를 하셨어요. 정률성이 같은 인간들, 김원봉이 같은 인간들,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앞잡이들을 독립운동자라고 하는 그런 미화된 이야기로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그들이 역사교체를 통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기업들을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영화하기 위해 갖고 대기업 총수들을 구속시키고 대기업들을 적폐라고 하는 이유로 탄압하고 기업들을 못 살게 굴었던 게 경제교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입법, 사법, 행정, 공기관, 경찰, 검찰, 법원, 문화계, 언론계, MBC, KBS 할 것 없이 다 좌파 인간들로 사람을 다 교체했습니다. 이 세 가지 교체를 통해서 그들이 꿈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좌파 100년입니다. 이거를 이해찬이가 얘기를 합니다. 좌파 정권 20년이면 좌파 정권 100년을 만든다. 우리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들이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오늘 이분들이 오늘 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괜찮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무슨 굳이 우리 저 장해찬 최고 너무 멋진 얘기 해줬어요. 한동훈이 있는 당 안 오겠다. 이런 결기 없이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네, 장해찬 최고가 한동훈이 있는 당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응답을 해야죠. 쫓아낼 테니까 빨리 와라.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슬슬 마무리할 할 시간이 됐어요. 아미고송 준비돼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주선영 본부장 나오시고 이 아미고송은요. 먼저 간 제 친구 이은구 고문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익선 앵커 잠깐 올라오세요. 이익선 앵커가 이 가사를 썼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탄핵저지 국민전선 토크쇼 마지막 순서를 우리 주선영 본부장이 선창하는 아미고송을 우리 함께 합창하는 걸로 재창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1분씩 그래도 아쉬우니까 1분씩 우리 오늘 자유파 대표 전사들한테 이 국민 탄핵 저지 국민전선의 각오를 1분씩 듣고 그리고 아미고송 주시고 같이 재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 혼자 가면 외로운 고행길인데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같이 갑시다. 뭉치면 이깁니다. 뭉치면 삽니다. 이제 이기고 사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저는요 국힘당에서 탈당하고 싶은데 정말 대통령 때문에 꾹꾹 참고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방송할 때마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개딸들이 문자를 보냅니다. 3375, 7027 오늘도 각각 12개씩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주로 진행자를 비난하거나
출연자를 폄하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하면 합니다. 그렇지만 20개, 30개 저를 비난하는 글이 와도 한 개의 정상적인 분의 문자를 받으면 그 힘으로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제가 가진 재주로 제가 가진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탄핵저지 국민행동 이제 막 시작이니 2회, 3회, 4회 거듭될 때마다 크게 응원해 주시고 힘 많이 보태주십시오. 화이팅! 네, 저는 이제 오늘 뭐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크쇼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말로 많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말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행동이겠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종북 주사파를 그들의 득세를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행동입니다. 네, 우리 진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파 정치 세력 정말 새롭게 완전히 이념적으로도 해서 재건해서 반드시 우리 역사 새 장을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탄핵은 당연히 우리가 저지하는 것이고요. 탄핵 저지의 동력으로 저희가 옆에 있는 도태우 변호사가 비참하게 복당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라낸 그를 가장 비참하게 정치권에서 몰아내고 당당하게 제자리 찾으러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까지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함께하니 정말 좋더라. 나라 사랑함이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